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출동! 화재를 비롯해 각종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소방차. 소방차가 물만 싣고 다닌다고 생각했다면 오산. 지휘차부터 무인 파괴 소방차까지 용도에 따라 약 15종으로 분류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적색과 백색의 투톤 차량은 보통 물과 소화약재를 싣거나 사다리용의 일반 소방차로, 황색, 적색, 백색의 3톤을 취하고 있는 차량은 유독가스를 빼내거나 구조물을 부수는 등 특수한 역할을 하는 차량으로 구분하고 있죠. 오늘날 진화하고 있는 소방차의 구조를 더욱 세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작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만 한 해 200대가량의 소방차가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차량 중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주인공은 바로 펌프 소방차.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만능 일꾼. 5명의 출동 인원이 탑승할 수 있고요. 차량에는 각종 공구와 고성능 펌프가 장착되어 있어 동력기를 연결해 호스로 방수할 수 있는데요. 중형 펌프차의 경우 3,000리터의 물과 200리터의 거품 소화약재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물탱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고요. 그리고 물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로 들어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맨홀입니다. 물 적재량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는 펌프차. 그렇다면 화재 현장에서 중형차 3,000리터의 물을 모두 방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3분? 3분 정도면 여기에 있는 물은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3,000리터면 무려 4년간 먹을 수 있는 양. 그런데 한 3분 만에 방수를 하다니, 이야, 정말 엄청난 속도로 물을 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호스로 물이 잘 나가는지, 작동값에 따라 물의 양이 잘 조절되는지 펌프의 결함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남은 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수량계, 물을 외부로 방수할 수 있는 방수구, 다른 차량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보수구 등의 상태를 점검하죠. 물탱크의 물이 펌프로 모이면 펌프와 함께 회전하면서 압력이 발생하고 그 압력을 조절하여 물의 분사 방향과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화학 소방차입니다. 항공기나 석유 탱크 등 인화성, 휘발성 액체의 화재 시 화학약재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거대 분말 소화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물이 들어가 있는 물탱크고요. 이 앞에 위에 부분이 거품을 낼 수 있는 폼탱크가 장착되어 있는 위치고요. 차량 제일 뒤에 적재가 되어 있는 게 청정소화약재입니다. 가스 화재나 그다음에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뭐 물을 뿌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화재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2차적인 피해가 커질 때 그때는 가스로 되어 있는 액화가스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불을 끄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소화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10,000리터에 거품 소화약재 1,000리터, 그리고 청정 소화약재 390리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량 상부에 물을 쏠 수 있는 방수포라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차 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쓰기에는 너무 힘들고 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유선 컨트롤 장치로 물을 쏘고 방향을 바꾸고 물을 더 멀리 보내고 할 수 있는 장치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소방차가 중장비 차량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공장의 경우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이 많기 때문에
무인 파괴 소방차로 판넬을 부순 후 안쪽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죠. 2016년 서울시 119 구조대 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출동 건수는 13만 5천여 건, 구조 인원은 2만 2천여 명, 하루 평균 370건 출동해 60명씩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방대원과 함께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생명을 구하는 든든한 특수 차량, 인명 구조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차 하나가 출동을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매몰 현장이든지 거기에서도 인명을 다 구조할 수 있는 다 장비가 다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유압 절단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이 찌그러졌겠죠. 그것들을 다 잘라내서 사람을 꺼낼 수 있는 장비요. 이거는 이제 공기호흡기요. 뭐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일반 스킨스쿠버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야 될 때 그때 쓰는 장비입니다. 이게 마스크죠. 유독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숨 못 쉬고 할 때 쓰는 마스크. 그럼 이것은 어떤 기능을 작동하는 원격 조정기일까요? 짜잔! 재해 현장에서의 야간 작업을 위한 조명 장치였는데요.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모두 갖추고 있는 구조 소방차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천사 소방차. 소방차가 출동하면 길을 비켜주는 센스 알고 있죠? 각종 산업 현장에서 땅을 파고 부수고 흙을 퍼담고 옮기는 파워 일꾼, 중장비입니다. 일일이 망치로 깨거나 절단기로 자르고 쌓아 옮겼던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 순식간에 이를 해치우며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중장비, 굴삭기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이름인 포클레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땅을 파거나 산을 깎거나 흙과 암석 등을 퍼담는 작업을 담당하죠. 굴삭기는 장비의 주행체에 따라 극의 클롤러 타입과 휠 타입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려 도로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이 휠 타입. 반면 크롤러 타입은 산이나 광산 등 험한 지역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무한 궤도식을 취하고 있죠. 굴삭기는 운전석과 엔진이 있는 몸체에 붐, 암, 버켓이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굴삭기도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의 힘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원동력은 사실 버켓과 암, 붐을 움직이는 실린더에 있습니다. 버켓 실린더가 늘어나면 버켓이 안으로 접히면서 흙을 퍼담고 실린더가 줄어들면 버켓이 밖으로 펴지면서 흙을 쏟게 되죠. 이처럼 실린더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피스톤의 작용으로 굴삭기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피스톤 작용의 원동력은 유압이라는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유압이란 한마디로 기름이 내는 압력을 말하며 유압 기계는 이 기름이 내는 압력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작은 힘의 압력으로 큰 힘을 출력하는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원리는 1653년 프랑스의 수학자 겸 과학자였던 파스칼이 정리한 개념으로 밀폐된 공간에 담긴 액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느 점에서 발생하든 360도 전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압력이 전달된다는 이론이죠. 이를 유압기계에 적용하면 기름통의 기름에 발생한 압력이 실린더의 기름에 전달되어 큰 힘을 내는 것입니다. 펌프가 보낸 유압이 엔진, 유압 범퍼, 컨트롤 밸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버켓, 암, 붐 실린더로 전달되어
굴삭기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린더의 피스톤 작용은 주사기의 원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주사기를 천천히 밀면 액체의 분사력이 낮아지고 강하고 빠르게 밀면 그만큼 더 많은 양의 물이 빠르게 분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땅을 이제 파게 되면은 장비의 무게 중심들이 앞에 쏠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앞쪽하고 반대인 뒤쪽에다가 그 웨이트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쪽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달아놓은 무게라고 해서 카운터 웨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건설 현장에서 만능 일꾼인 또 다른 이유. 버켓 대신 다른 장치를 달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브레이커를 달면 바위나 돌 등을 깰 수 있고요. 쉐어를 달면 가위처럼 철근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굴삭기와 작동 원리는 같으며 굴삭기보다 더 많은 양의 물질을 퍼담을 수 있도록 큰 버켓을 장착하고 있는 휠 로더입니다. 굴삭기가 땅을 파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휠 로더는 파헤쳐진 흙을 퍼서 나르는 것이 주 목적이죠. 여기에 대단히 많은 그 어떤 흙이라든지 혹은 무거운 철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가해집니다. 그 힘을 견디기 위해서는 큰 그 바퀴를 달아야 되는 거죠. 이 휠로더는 중형 사이즈로 한 번에 약 6톤 정도의 흙을 실을 수 있고요. 대형 버켓은 10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덩치는 작지만 엄청난 무게의 짐을 옮기는 지게차 역시 굴삭기나 휠로더와 같은 유압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게차 한 대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의 무게는 30톤가량이라고 하는군요. 압력을 가하면 모든 면적에 대해서 힘이 골고루 작용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작은 펌프를 구동하지만은 그 펌프의 어떤 토출 유량을 갖고 보다 큰 화물을 버틸 수 있게끔 이제 회로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펌프는 엔진에 물려 있고요. 엔진이 빨리 돌면은 그 엔진의 회전수에 맞춰서 토출 유량이 변화해서 이제 무거운 물체도 들 수 있는 이제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는 굴삭기와 휠로더처럼 실린더가 관절처럼 연결돼 있는 대신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마스터 실린더가 장착돼 있습니다.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실린더에 기름이 차면 포크가 올라가고 반대쪽에 기름이 차면 내려오게 되죠. 인간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막강한 파워의 소유자 중장비. 오늘날 눈부신 혁신의 중심에는 360여 년 전 발견한 과학과 현대공학의 만남이 있습니다. 맛있는 꿈을 싣고 달리는 차. 트렌디한 길거리 음식으로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성장에 힘입어 덩달아 손발이 바빠지고 있는 곳, 차량 개조 공장입니다. 주방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 제일 먼저 벽과 바닥 등 틀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얘네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프레임이라 칭하거든요. 아, 어떤 거 프레임이라고? 네,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탑 구조 변경 이제 형식 성인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절곡을 해서 이렇게 용접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바닥 작업부터 해서 이게 지금 바닥 프레임이거든요. 예, 저희가 직접 짜요. 맞게끔 형태에. 본격적인 차량 개조 작업 전 최상의 공간 활용을 위해 장비 사이즈 등을 고려한 3D 도면을 사전 제작한 후 99.9%의 싱크로율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톤 미만의 차량에만 구조 변경 승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구조 변경의 조건은 첫 번째, 규정에 맞는 가스 용기 보관함과 가스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전기 메인 차단기 설치, 그리고 소화기,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이 구비되어야 하죠. 푸드트럭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쇼바탑과 윙바디. 쇼바탑은 네모박스 형태로 외관은 단순하지만 비와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차량이 천장까지 기역자로 오픈되는 윙바디는 양옆이 모두 뚫려 있어 비바람에는 취약하지만 세련된 디자인과 웅장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시공을 마친 차량이 본격적으로 주방의 형태를 갖추는 내부 조립 과정도 따라가 보죠. 가장 먼저 주방의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조리대를 안착하고요. 쇠파이프에 가스 배관을 설치합니다. 가스는 여기다가 LPG 용기 보관실이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다 표시를 하고, 이게 이제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스 환기구가 아래 위로 2개가 돼 있어야 돼요. 가스 용기 보관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맞춰서 제작을 하고, 가스 용기는 이런 식으로 2개를 20kg짜리. 일단 가스가 적재된 차량에는 비리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푸드트럭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환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안 돌고 있죠? 네. 떼시면? 네. 떼고 태양을 보면은 돌아요. 이런 식으로. 네. 별도로 전기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자체 전력으로 해서 태양열로 해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기본 공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좀 더 세세한 디자인과 도색 작업을 거치면 멋진 푸드트럭이 완성되죠. 이번엔 추억과 낭만을 싣고 달리는 캠핑카를 만나볼까요? 침실, 욕실, 주방, 다이닝룸까지 없는 것 빼고 모두 갖추고 있는 달리는 집인데요. 일반 트럭이 이곳을 거치면 이렇게 근사한 캠핑카로 변신합니다. 일반 박스 차량이 지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보일러 바닥 배선, 수도, 전기 작업, 창문, 환기구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요. 수납을 위한 가구도 맞춤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특이한 건 캠핑카의 모든 가구에는 잠금 장치가 설치된다는 것. 도난의 우려 때문이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면 물건이 떨어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집은 집이지만 움직이는 집이라서 그 흔들림에 견딜 수 있으려면 각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제일 중요한 건 소음이죠. 주행 중 소음이 너무 심하게 들리면 이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들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을 꼼꼼히 맞춰야 돼요. 가구를 설치할 때마다 정확하게 직각이 맞는지, 계산했던 대로 각이 나오는지 일일이 각도를 재어가며 작업이 이루어지죠. 이 차로 넘어오면 그 밑에 바닥 작업이 한번 돼 있고요. 그리고 가구가 들어가 있고, 들어오시면 바로 그 왼쪽에 주방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물이 나오는 거는 물 펌프가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로 가동을 시켜 주셔야 이제 물 펌프를 사용해서 여기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대체 물은 어디에 저장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플라스틱 아크릴로 만들어 놓은 청수 탱크고요. 그리고 이 옆에 달려 있는 게 모터예요. 이 모터를 작동을 시켜주면 이 물을 끌어다가 저쪽으로 샤워기 쪽으로나 아니면 싱크대 쪽으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120리터의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가전제품 하나라도 사용하려면 전기 없인 어렵다는 말씀. 물만큼이나 중요한 전력은 어떻게 수급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저장한 솔라 배터리가 항시 충전돼 있고요. 다음은 시동을 걸었을 때 충전되는 제너레이터.
그리고 시설물에서 직접 콘센트를 연결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차의 구성물을 변형해 좁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또 캠핑카의 매력 아니겠어요? 테이블 위로 소파와 등받이를 펼쳐 깔고 나니 넓은 침실이 됩니다. 공간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가 돋보이죠? 와, 너무 좋다. 저기 남의 집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텅 비어있던 박스 차량에서 근사한 주방으로 안락한 집으로 변신한 특수 개조 차량. 고정관념을 깬다면 차량도 무한 변신할 수 있다는 것. 차의 변신은 무제.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무제한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톡 쏘는 과학. 사이다. 세상의 모든 짝이란 짝은 다 싫어하는 오늘의 주인공 톡톡씨입니다. 솔로 전국 커플 지옥. 세상의 모든 커플이여 사라져라. 그는 짝이 없는 젓가락이 싫어 밥을 포크로 먹고, 두 다리가 나란히 걷는 것도 싫어 한 발로 콩콩 뛰어다닐 만큼 병적으로 커플을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톡톡씨가 요즘 가장 싫어하는 게 생겼답니다. 바로 자석이에요. 이 N극과 S극이 붙어있는 것 좀 봐요. 세상 꼴보기가 싫어. 에이. 톡톡씨, 애꿎은 자석한테 왜 화풀이를 해요? 그리고 자석을 반으로 쪼갠다고 그들이 헤어질까요? 막대 자석 속 N극과 S극, 이 두 극을 반으로 자르면 글쎄요. 못 쓰겠죠? 하나씩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뭐 의미가 있을까요? 각자 N극, S극 자석이 될 것 같아요. 두 개니까 아무래도 떨어졌으니까 두 개가 되지 않을까요, 자석? N극 따로, S극 따로.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된다고 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N극, S극, N극, S 이렇게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아닌가? 거리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으로 잘린 자석에 N극과 S극이 각각 분리될 것 같다고 대답했는데요. 아이고, 톡톡씨, 자석을 찌려본다고 갈라치겠어요. 이제 그만 눈에 힘 풀고. 습해지기면 백전백승. 정답을 알려면 자석에 대해 먼저 알아두는 게 좋겠죠. 북쪽을 뜻하는 노스, 남쪽을 뜻하는 사우스에 각 앞글자를 따서 N극과 S극으로 나눠진 자석은 서로 다른 극끼리 만날 때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석의 기본 성질인데요. 그렇다면 N극과 S극을 반으로 자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N극과 S극이 나누어진 막대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한쪽은 N극, 다른 한쪽은 S극으로 분리될 것 같지만 사실 반으로 자른 자석은 홀극으로 분리되지 않고 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석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가 모두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주 작은 원자 하나에도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석을 잘게 잘라도 N극 또는 S극만 따로 갖는 자석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N극과 S극을 나누어 자른 막대 자석. N극을 S극에 갖다 대자 두 자석이 찰싹 달라붙는데요. 그럼 N극을 반대로 뒤집어 갖다 대볼까요? 휙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잘린 N극 자석이 한쪽에는 N극, 다른 한쪽에는 S극의 성질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 현상은 막대 자석뿐만 아니라 말굽 자석으로 불리는 U자형 자석, 동그란 원형 자석에도 해당돼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자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원자들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하나의 큰 자석이지만 사실 이 자석은 아주 작은 원자 하나하나 모두 N극과 S극을 가진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자르든 반에 반으로 자르든 아주 잘게 부수든 하나의 극만 남지 않고 N극과 S극, 양극 모두를 가지게 된답니다. 결국 자석도 짝이 있고 집신도 짝이 있고 저만 짝이 없는 거네요. 으이그 맨날 집에서 먹고 자고 그러니까 짝꿍이 안 생기죠. 톡톡씨. 자석의 반의 반이라도 좀 닮아봐요. 자석은 N극과 S극이라는 최고의 짝꿍이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짝꿍을 만들기도 한다고요. 바로 자화라는 현상 있죠. 자화란 철로 이루어진 물질을 자석으로 문지르면 작은 자석 알갱이들이 그 물질로 이동하고 이동한 자석 알갱이들로 인해 물질이 자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럼 저도 나가서 톡톡씨,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라뇨. 나가서 친구를 사귀겠다는 말이었는데요. 전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톡톡이는 N극, 시청자 여러분은 S극.